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방금요 이양수 수석 대변인이 상당히 중요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바로 윤석열 후보가 말이죠 1.7% 차이로 당선될 것이다 라고 하는 입장을 발표했고요. 지금 현재 스코어로 자정 12시 기준 이 개표율이요 37.9%인데 이재명 후보가 48.83%,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47.83%. 지금 현재요. 아까 3, 4%까지 개표 초기에는 우리 윤석열 후보가 밀렸지만은 이제 1% 차이로 뒤를 바짝 쫓고 있다. 제가 이렇게 된 이유는요.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 사전 투표가 먼저 열어보고 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본투표 개표를 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지금 이 초반전에는 이재명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KBS 이 분석을 보면 이 전화 면접 조사를 해보니까 사전 투표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앞섰고, 그리고 본 투표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앞섰다. 이렇게 지금 이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유시민 이사장도 지역별로 표차가 굉장히 크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 유세 지역의 개표가 더 많이 됐다. 그래서 초접전 양상이 펼쳐질 것이다. 앞으로도 말이죠. 자, 그렇게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출구조사 굉장히 초박빈 오차 범위 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걱정이 많으실 텐데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히 주무십시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이양수 수석 대변인의 발표 내용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자들한테요. 국민의힘 개표 상황실에서 기자들한테 한 얘기입니다. 윤 후보가 당선된다고 보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요. 제 생각에는 한 70만 표 정도, 100만 표는 안 되는 1.7% 차이로 이길 것이다. 그리고 대선 출구조사 결과 호남 득표율이 목표치보다 낮게 나온 거, 그 이유와 관련해서는요. 호남은 11%만 나와도 잘한 것이다. 호남에서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은 호남 밴드웨건 효과를 노린 지도부의 전략이었다. 밴드웨건 효과라고 하는 것은요, 유력 주자의 관심이 집중되는 현상을 노렸다는 겁니다. 실제 호남에서 가장 많이 이겼을 때도 11%를 못 넘겼다. 이번에도 11%를 넘기면 의미 있는 성과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대남과 이내여의 표심이 확연히 갈린 데 대해서는요, 사실 여론조사에서는 우리 쪽이 이대남이 많이 나오고 민주당이 이대녀가 많이 나왔는데 적극적으로 여론조사에 응하는 분들이 우리 쪽과 민주당이 나누어진다. 실제 투표는 과거에도 약간 이쪽 저쪽 확실하게 하지 않은 분들이 좌우로 나누어 투표를 했다. 여론조사에 꽤 잡히는데 투표하면 비슷한 상황이다. 이번에도 다르지 않다. 이렇게 덧붙이고요. 전략상의 문제는 없었느냐? 이런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커뮤니티 기세 이런 것으로 전략상 문제는 없었다고 본다. 바둑에도 실질적으로 집을 얻는 것과 기세하는 방법이 있지 않나. 둘 다 구사해야 하는데 이대남, 이대녀는 선거운동 과정의 기세 싸움이라고 봐야 할 것 같다. 이런 입장을 내놨어요. 그러니까 이 전략상으로는 크게 잘못된 게 없다. 이러한 입장을 내놓은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번 당선이 딱 되면은요, 이 경호처가 바로 전담 경호팀을 지금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경호를 하게 되는데 가족까지도 이 국가원수급에 준하는 경호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당선인한테는요, 방탄 차량하고 호위 차량이 함께 제공이 되고요. 당선인은 관례에 따라서 첫 행보로 국립 서울현충원을 참배할 가능성이 매우 크고,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모두 첫날 사저를 출발해서 현충원을 참배했습니다. 그리고 현충원 참배는요, 선대위 주요 인사들이 통상적으로 동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표가 완료되면 10일 오전에 전체 회의를 열어서 당선인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네. 결정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당선증을 전달받고 취임 선서식을 이제 진행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당선인이 결정되면 가장 중요한 것이 인수위원회를 본격적으로 이제 출범하게 되는데, 인수위는 당선 2, 3주 이내에 출범하지만 올해는 이제 코로나와 같은 이런 특수 상황으로 인해서 출발 시점이 앞당겨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래서 이 정부 조직 개편도 하고 국정 목표 이런 큰 그림을 그리는 일을 인수위에서 하게 되는데 인수위원장하고 위원 선정 작업에 바로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수위는요, 당선인의 대선 공약에 맞춰서 각 이 산하의 분과위원회가 설치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요. 관리에 따라서 이 청와대는 당선인한테 문 대통령이 전화로 축하 인사를 하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내일 대통령의 당선인 첫 통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유영민 비서실장을 통해서 당선인에게 축하난을 전달하고 회동 일정도 조율하게 된다. 예. 그래서요, 추경과 같은 이 안들이 있기 때문에 당선인과 대통령과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참고적으로요, 97년도 대선이 끝난 뒤에는 YS하고 DJ가 대선 이튿날 만나가지고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 사면이 결정이 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의 경우에는요, 이 김정숙 여사와 당선인 부인 간의 회동이 성사될지도 관심인데, 2008년도에는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인 권양숙 여사하고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부인인 김윤옥 여사가 2008년 2월 달에 인수인계와 관련해서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성에서 맨 먼저요, 이 보궐선거에서 김학용 국민의힘 이 후보가 당선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안성에서 18대부터 20대까지 내리 3선을 한 의원인데, 이번에 이제 결국 4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경기도 안성 여기서는 이규민 전 민주당 의원이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아가지고 이번에 보궐선거가 있었는데요. 여기서 우리 국민의힘의 김학용 의원이 당선이 됐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고요. 또 중요한 뉴스 나오는 대로 속보로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청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